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객실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의뢰자분한테 객실을 몇 개로 나눌 건지, 그리고 또 얼마에 판매를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질문을 하다가 의뢰자분께서 답하기를, 이전에 생각했었던 객실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하얀색 방, 검은색 방, 노란색 방, 뭐 파란색 방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는 뭐 커플룸, 가족룸, 단체룸 뭐 이런 식으로 객실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창업 예정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객실 카테고리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객실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법은 뭐 객실의 이미지대로 나눠서도 안 되고, 이를테면은 객실의 크기나 객실의 색감, 그리고 객실의 형태 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가격대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컨설팅을 할 때 대략적인 사업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대략적인 매출을 파악한 후에 객실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객실의 대략적인 숙박료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숙박료에 걸맞는 객실을 수준에 맞게 꾸밉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객실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부분은 작은 방 몇 개, 중간 방 몇 개, 큰 방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실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객실의 가격입니다. 많은 예비 펜션 창업자분들이 객실 가격을 정할 때 보면 보통 주말 가격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객실 가격을 많이 책정하려고 합니다. 더 비싸게 객실료를 정하게 되면은 고객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객실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객실이 팔리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들 나름대로 생각한 적정한 금액대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조금 더 비싸다면은 20만원 정도의 객실료를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펜션을 꾸미고 비슷한 숙박료로 객실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약 3만 명, 그러니까 3만 개 펜션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실제로 객실 가격을 50만원 또는 60만원씩이나 받는 펜션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객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 3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50만원이나 60만원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를 높여서 객실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3만 대 3천. 자, 어떤 그룹에서 경쟁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인원수가 많은 곳에서 경쟁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인원수가 좀 더 적은 곳에서 경쟁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펜션을 창업한다면은 펜션 객실 가격이 경기가 안 좋다거나 하더라도 오히려 높은 객실 가격대의 펜션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에 창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1세대 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싼 객실료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뭐 레노베이션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막 펜션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왕 펜션을 만들려면은 아주 비싼 객실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우 비싼 객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펜션은 보통 주말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펜션은 비수기 평일에도 한 주에 서너 개씩은 판매를 합니다. 비수기 평일인데도 말이죠. 결국 광고를 잘하기 때문에 평일에도 종종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를 잘 하더라도 매력적인 이벤트가 함께 진행돼야지 객실 판매율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야놀자나 쿠팡, 여기어때 등의 대형 사이트를 보면은 주말에 15만원 하는 객실이 평일에는 7만원, 8만원에 파격 할인을 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모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파격적인 할인을 하더라도 객실을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펜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만약 적당한 정도의 수준의 펜션 객실을 주말에 1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펜션은 매주 평일에는 거의 50%의 할인으로 7, 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일에 몇 개의 객실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비수기 때는 거의 평일은 못 채울 겁니다. 아마 비수기 내내 한 달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은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펜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평소 주말에 50만 원이나 하는 풀빌라 펜션을 평일에 파격 할인으로 2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5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앞서 50% 할인을 했던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는 객실보다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럭셔리한 풀빌라를 20만 원에 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말이 아니라 평일 한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밖이 좀 시끄러워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말이나 연휴, 휴가철은 가족여행자들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쉬는 날 여행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일에 떠나는 여행자는 가족여행자들도 있겠지만 많은 수가 커플입니다. 대학생이 방학 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무리해서 럭셔리한 펜션을 예약합니다. 금전적인 여유는 많지 않지만 삶의 책임이 무거울 만한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보다는 평일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을 위한 숙소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치스러움을 구입하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온 날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성적이지 않은 사치스러운 소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없는 돈에 프로포즈를 한답시고 다이아 목걸이에 다이아 반지, 다이아 귀걸이까지 세트로 선물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이성적이지 않은 소비였었죠. 물론 지금은 결혼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아내한테 그런 선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그냥 현찰을 주기도 하죠.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술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당장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젊은 남자 또는 여자에게 상대의 마음만 살 수 있다면 하루 정도는 그들에게 사치스러움도 용납이 되는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비싼 객실이 평일에는 절반 가격으로 나온다면 당장 프로포즈를 해야 될 것 같은 젊은이는 그 객실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객실이라고 느낄 겁니다. 평범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펜션이 아무리 50%, 60%의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적당히 괜찮은 펜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값이 얼마가 나가더라도 사치스러운 객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창업자가 벌고 싶은 수익을 생각을 하고 객실 수와 객실의 가격대를 정해드립니다. 보통은 매우 비싼 객실을 한두 개, 그리고 중간 가격대의 객실, 그리고 저렴한 객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하얀 방, 검은 방 이런 식으로 객실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펜션 창업자의 투자 금액과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객실 수와 객실의 이미지는 천차만별로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당한 수준의 펜션과 적당한 가격대의 펜션으로 창업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